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당신 돈이 없으시죠? 어이가 없네, 개새끼. 아마 분명 그럴 거예요. 영상 초반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돈이 항상 부족합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고요. 그럼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필요한 그 돈을 아주 많이 벌 수 있을까로 말이죠.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공개하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그걸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유료로 판다. 입니다. 그걸 누가 몰라. 자자, 영상 나가지 마시고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매출이라 하면 P와 Q라는 알파벳이 소환됩니다. P는 상품 또는 상품의 가격이고 Q는 판매량 또는 고객의 수죠. 이 P와 Q가 서로 곱해질 때 당신이 꿈꾸는 돈, 바로 매출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즉, 돈을 벌기 위해선 P를 높이든 Q의 크기를 키우든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커지면 좋겠지만요. 그럼 P와 Q는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P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Q를 높이는 방법은 잘 알고 있어요.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익히 들어 이제는 심드렁하게까지 느껴지는 바로 그 단어, 마케팅이라는 놈입니다. 마케팅은 Q를 키우기 위한 기본이자 검증된 최고의 방법이죠. 그럼 마케팅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뭐지? 마케팅으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인 간다 마사노리는 그의 책 감정 마케팅으로 고객을 사로잡는 법에서 마케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실행이다. 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해라. 그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간다 마사노리가 말하는 실행은 단순히 우리가 마케터로 하는 액션만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이 실행의 주체는 당신이 아니라 바로 고객이고, 고객이 당신의 마케팅을 통해 구매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고객의 변화와 실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명령하는 버튼이 있다고 칩시다. 마케팅의 고수가 된다는 건 바로 이 버튼을 자유자재로 누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엄청난 능력이에요. 상상만으로도 아주 짜릿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고객을 실천시킬 수 있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누굽니까? 당신의 마음을 깨우는 띵킹, 마케팅 아닙니까? 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고객을 움직이는 마케팅 법칙을 나노 단위로 쪼개 설명해 드릴 테니 제 영상만 끝까지 따라와 보시죠. 아마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당신도 간다 마사노리처럼 마케팅 실행의 대가가 돼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구독을 취소하고 댓글로 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구독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세요. 그리 어려운 일 아니니까요. 그럼 저를 믿고 같이 책 속으로 떠나보시죠. Go, go, go. 먼저 고객을 움직이려면 당신의 고객이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여기서 다시 경영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거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돈을 번다는 건 고객이 있고 그 고객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즉, 집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책은 여기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고객을 총 3가지 형태로 분류합니다. 잠재 고객, 기존 고객, 재구매 고객. 당연히 이 3 종류의 고객은 다 중요합니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고객은 누굴까요? 똑똑한 당신에게 딱 5초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답은 바로 잠재 고객입니다. 고객의 3가지 유형을 자세히 보면 왜 잠재 고객이 가장 중요한지가 보이는데요. 사실 이 고객의 유형은 선형적인 형태로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잠재 고객이 있어야 기존 고객이 되고 기존 고객이 있어야 재구매 고객이 된다는 것이죠. 즉, 잠재 고객이 없으면
기존 고객도 재구매 고객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기였던 시절이 없는 어른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비즈니스는 생명과 같아요. 그건 고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당신은 그래서 아기를 돌보듯 당신의 고객을 계속 키워나가야 해요. 당신이 구축한 비즈니스의 틀 안에서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잠재 고객을 기존 고객으로 성장시키고 또 기존 고객을 재구매 고객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잠재 고객을 기존 고객으로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툴을 바로 광고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좋은 광고란 무엇인가요? 좋은 광고는 바로 반응 광고입니다. 반응 광고란 고객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얻기 위해 만들어진 광고를 의미하는데요. 고객의 반응을 얻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무료 오퍼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좋은 광고에는 무료가 있다는 거예요. 샘플, 가이드북, 진단툴, 무료 리포트와 같이 고객이 광고하는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체험해볼 무료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료 제한이 없는 광고는 별로인 건가요? 회사들은 브랜드 광고도 많이 쓰던데. 이 책에서는 이런 광고는 돈이 썩어돌지 않는 이상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아직 사업이 성장하는 회사에서 매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브랜드 광고 따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이키의 브랜드 광고는 참 멋있고 제품을 더 사고 싶게 만들던데요. 맞습니다. 저는 저자가 왜 이리도 브랜드 이미지 광고를 평가절하했는지에 대해 고민을 했는데 이 광고들은 고객의 직접적인 실행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저자가 비추천했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책은 철저히 고객의 실행을 만들자는 취지를 전달하는 책이죠. 그래서 이미지 광고를 경계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가 무료 제품의 힘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예로 직전에 리뷰해드린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의 책 설득의 심리학에서 상호성의 법칙이 바로 그것에 해당합니다. 무언가 무료로 받으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보답하려는 본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카톡으로 받은 생일 선물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본능 때문입니다. 또 실예로 아마존 프라임은 30일 무료 체험을 제공하는데 이 무료 체험 사용자의 70% 이상이 유료 회원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또 잠재 고객을 기존 고객으로 성장시키는 하나의 방법은 고객의 시선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예시 중 어떤 게 더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나요? 당연히 후자가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이유는 바로 고객의 관점, 즉 당신을 고려해 쓰여진 문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종종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 제품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걸 고객이 알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고객에게도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고객 인생의 중심에는 고객 자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철저히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것의 모든 것은 고객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한낱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저조차 절대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책을 읽고 대본을 쓰고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의 시선이 아닌 당신의 시선에서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자신의 제품과 광고를 사랑하는 것과 고객이 그걸 좋아해 주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지금까지 내용 꽤 괜찮죠? 그렇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재 고객을 기존 고객으로 성장시키는 마지막 팁은 가치 사다리인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무료, 저가, 고가 이런 형태로 고객이 당신의 상품을 단계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치 사다리를 만들고 제공하라는 거예요. 가치 사다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단계별로 압도적인 만족감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마케팅의 거장 러셀 브런슨은 자신의 책 마케팅 설계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객이 당신에게 주는 돈의 10배의 가치를 제공하라.
방에 누워 TV를 보는 당신을 일으켜 집 밖으로 보내는 데는 엄청난 동기와 에너지가 필요하죠. 나 자신도 그런데 타인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감동스러울 정도의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절대 매처나 테이커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기버가 되려 노력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당신의 가치가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잠재 고객이 기존 고객이 됐으니 기존 고객을 재구매 고객으로 바꾸는 법도 배워야 하겠죠. 여기서 이 책의 주제 감정 마케팅이 나옵니다. 책에서는 감정 마케팅이란 결국 고객을 실행하게 하는 것이고, 고객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고객을 교육한다고요? 맞습니다. 고객이 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육해야 한다고 책에서는 이야기해요. 이것도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청소년이 된 고객을 올바른 성인으로 교육하고 실행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이 엄청난 상품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말이죠. 여기서 필요한 도구가 21일 전략, 뉴스레터, 커뮤니티 3가지 도구입니다. 이건 사실 한 가지 맥락이기 때문에 합쳐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자동차나 럭셔리, 가전제품과 같은 고가품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보통 이런 몇백만 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할 때는 내가 직접 구매를 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중간에 판매자를 거치기 마련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딜러라고 하기도 하고 매니저라고 하기도 하고 상품 판매원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걸까요? 맞아요. 큰 돈을 쓰는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기 위함이에요. 그냥 더 비싼 걸 사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모닝 사러 갔다 그랜저 사서 나온다 라고 하는 도시괴담이 있지만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예산에서 움직이기 마련이고, 요즘은 고객 생애 주기를 기업들이 신경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한탕을 벌기 위해 고객의 지갑을 터는 걸 기업에서도 반기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인 시장도 있지만요. 돌아와서 이 딜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비싼 걸 구매해 보신 분들은 다 느꼈을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로 구매 이후 이 딜러와의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건 바로 감정적인 관계이죠. 차를 사기 전에는 굉장히 친밀하게 전화도 하고 먼저 이렇게 살갑게 굴던 사람이 차가 인도되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이제는 다시 못 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가품을 산 사람의 감정도 꽤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구매자는 노력하죠. 내가 구매한 상품과 관련된 광고는 일절 안 본다던가 커뮤니티에 내가 산 고가품에 대한 평가를 더 이상 보지 않는 거예요. 후회하기 싫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차가워진 고객의 마음 상태를 붐업하는 게 21일 전략이에요. 책에서는 고객이 구매가 끝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식으로든 구매 고객과의 관계를 끊지 말고 최소 3주간은 관계를 이어가라고 해요. 고객이 구매를 하고 가장 차갑게 식어가는 그 기간을 되도록 지연시키고 천천히 식도록 유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서비스를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참 따뜻해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 멋진 일이죠. 뉴스레터와 커뮤니티도 이런 종류의 것들이에요. 구매 고객에게 이미 구매가 끝났지만 뉴스레터와 커뮤니티를 만들어 자신이 구매한 제품과 그 회사에 대한 꾸준한 정보를 주고 기회가 된다면 커뮤니티까지 구축해 주라고 말해요. 당신의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다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감정적으로 계속 유대관계를 만들고 우리 회사와 제품에 대해 학습하고 노출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냥 돈을 쓰고 물물 교환했다 라는 결말이 아니라 고객의 감정까지 사로잡으라는 것이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죠?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면 사실 남들만큼 하기도 힘듭니다. 비즈니스 교과서에서 흔히 고객의 충성도를 만드는 공식을 상품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 곱하기 라이벌과의 비교 우위성 곱하기
당신 회사에 호의를 가지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만약 21일 전략과 뉴스레터, 커뮤니티 등을 운영한다면 1번과 2번의 요소를 모두 압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고객의 피드백을 들을 귀가 당신에게 존재하기만 한다면 말이죠.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이 책의 주제를 한 줄로 요약해 드리자면 고객을 실행시켜라. 입니다. 그리고 고객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내가 행동하는 것이죠. 그 서점에는 비즈니스 성공과 마케팅에 대한 수많은 책이 존재합니다. 유튜브에는 어쩌면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영상이 존재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내 행동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영상을 만들며 당신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변화를 통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고객의 변화를 유도하라. 장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누가 봐도 긍정적으로 변한다면 당신의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이 봐도 감동할 정도로 발전한다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튜브만 보시지 말고 부단히 땀 흘리며 노력합시다.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을 제 채널 구독으로부터 시작하시는 건 어떨지요? 제 영상을 통해 당신이 변화하길 바라는 한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걸 느끼셨다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당신의 마음을 깨우는 띵킹 마케팅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